직선을 위치한 게 필기해 준비하시고. 자, 직선의 위치 관계 시작할 건데,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너희가 첫 번째로 인지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설명해 드리면서 계속 무엇을 당부드리고 있냐면, 단순히 걔네들을 도형 자체의 성질을 파악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얘네들을 좌표 평면상으로 옮겼을 때 방정식의 특징을 파악하셔라라는 것이 목적이야. 따라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직선들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위치 관계부터 좀 확인해 봅시다. 자, 두 직선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치는, 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직선은 이 노란색 직선과 평행하게 위치할 수 있겠지. 됐니? 자, 이것을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위치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위치 관계는 당연히, 자, 하나의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직선이 포개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고 혹시 너희가 보게 되는 개념서에 따라서 이 세 번째를 분화시켜서 또 다른 케이스까지 총 4가지로 구분한 것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것까지 다 설명해 드릴게. 자, 세 번째는 만약에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또 다른 녹색 직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알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라고 하시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각각 보게 되는 개념서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분화시켜서 마치 4개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 근데 그건 4가지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들 중에서,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녹색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끔 위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걔네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수직하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 독특한 조건이 하나 더 걸리는 게 수직한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하시겠니? 자,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당부드릴 건데,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뭐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두 직선을 배치해 보면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직선들이 위치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하시면, 나는 방정식으로 표현해 봤을 때 걔네들을 x와 y에 관한 방정식으로 표현해 봤을 때 어떠한 특징들을 갖습니까? 라는 것을 파악해 보는 게 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조금 길게 수업을 해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평행하다부터 따져보도록 합시다. 신났네? 자, 평행하다 한번 가보자. 자,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직선 그대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생긴 노란색 직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 노란색 직선에 이름을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일 거냐면 L1이라고 한번 붙여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와 평행한 다른 직선 하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을 그어보시고 얘 이름도 지어놓자 L2.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직선의 방정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주목하는 문자가 x하고 y 두 가지였었고 각각의 차수는 1차였다. 따라서 L1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L2 역시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시면 얘와 똑같이 생겼을 건데 똑같이 A, B, C는 쓸 수 없으니까 우리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라고 써보자. 자, 나는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뜻은 두 직선의 기울어진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를 의미하겠지. 두 번째, 이 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하나 제시해 보시면 Y축 위에 있는 두 점의 좌표가 다를 거 아니야. 따라서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두 직선은 공통점으로 기울기가 같다 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 차이점으로 y절편이 다르다 라는 차이점을 갖게 돼. 여기까지 하시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부터 수식으로 표현해 보기 시작할 건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y는 이라고 정리했을 때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였잖아. 따라서 위에 있는 L1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해보셨더니 AX 넘어가시고 B로 나누시면 되겠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마이너스 B로 나눴으니까 B분의 A가 바로 첫 번째 L1 직선의 기울기가 돼. 역시 같은 방법에 의해서 두 번째 L2 직선도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확인해 보시면 자, 얘가 넘어갔을 것이고 B 프라임으로 나누면 될 것이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기울기에 해당하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L1이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L2 직선의 기울기가 각각 구해졌는데 그 두 개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상황인 거야. 됐습니까?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식을 보기 편하게 정리를 좀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신 뒤에 자, 현재 양변에 B는 곱해버리고 A 프라임은 나눠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겠지. 따라서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한 모습을 A 프라임 분의 A는 같습니다. B 프라임 분의 B와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면 내가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x끼리 개수를 비교했을 때 y끼리 y끼리라고 하는데 여기 a가 써있어 깜짝 놀랐다. y끼리 개수의 b도 역시 x끼리의 개수의 b와 같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면 우리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지를 직관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자, 그에 반해서 차이점도 존재했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y절편이 다르다며. 그러면 y절편을 어떻게 구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y는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식에서 우리가 x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수항이 y절편이었잖아. 따라서 현재 위에 있는 식에서 y절편을 구해보시면 c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 b를 나누겠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L2라고 하는 직선도 동일한 방법으로 y절편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y절편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자, 이번에는 두 식이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가 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거 역시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정리를 좀 다시 하려 하니까 어떤 방법 하면 됩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같지 않은 건 유지가 될 것이고 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양변에 B는 곱하고 B 프라임은 나눠도 즉 동일한 수를 나눠도 같지 않다라는 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재정리해 보시게 되면 안녕. 자, 여기 있는 이 식은 C 프라임분의 C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식은 B 프라임분의 B가 될 것인데 걔네들이 같지 않다가 계속 유지가 될 거야. 오케이? 따라서 나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y 앞의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상수끼리의 비교를 해봤더니 자, x하고 y 사이의 개수의 비는 서로 같다라는 식이 성립하는데 y하고 상수항의 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이 성립되면 우리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다르니 얘네들은 평행하다라는 상태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아시겠니? 자, 잠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선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당연히 얘가 직선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x와 y 두 가지 문자가 사용되고 있고 그 와중에 걔네 각각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으로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너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 얘를 기하적인 입장에서 보면 직선이 되는데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와 y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우리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중학교 때 너희들한테 이러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했다면 뭐 직선은 당연히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얘네들을 연립해서 x 소거하던가 y를 소거한 뒤에 하나의 문자만 남겨놨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서 걔네들이 어떠한 기하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각각 그려볼 수도 있는데, 오케이? 각각 그려보겠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너희가 표현해봤다면, 자, 좌표 평면 당연히 그려보실 것이고, 현재 이렇게 있는 식에서 x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것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일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2를 지나고 있는 y좌표과 x좌표를 지나고 있는 직선을 그리면 되잖아. 되니?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직선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려보시면, 자, x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4일 것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8일 것이니까 이거보다 더 아래쪽을 지나고 있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가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잡아낼 수도 있는데, 오케이? 우리는 이걸 좀 더 빠르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직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자, 얘네들을 보자 말자. 내가 x 앞에 개수의 비를 따져봤더니 3분의 6이었어. 다만 순서 지켜줘야 돼. a분의 a 프라임 혹은 a 프라임분의 a라고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둘 중에 누구를 프라임에 붙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여기가 a분의 a 프라임이었다면 그 다음 것도 b분의 b 프라임이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내가 여기다 3을 썼다는 얘기는 다음에 y의 분모에 오는 값은 2분의 3이어야만 한다는 거 조심해라. 분자는 얼마입니까? 3이야. 됐어. 자, 그럼 계산해봤더니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2지요. 계산해봤더니 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얘도 2지요. 따라서 x 앞의 개수의 b와 y 앞의 개수의 b가 서로 같구나라는 생각에 우리는 어디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아, 이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다야. 됐어. 자, 그런데 y절편도 마저 따져보셨더니 y절편 값은 자 4분의 2잖아. 그러면 앞에서 등장했던 숫자들은 2로 똑같았었는데 y절편 즉 c분의 c'은 2분의 1이 되면서 같지 않아진다, 아시겠어? 따라서 얘는 여기는 이 값은 2로 같지만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아, 얘는 평행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일치한다라는 표현도 가봅시다. 자, 역시 목적은 이래. 내가 지금 단순히 일치한다라는 위치관계를 그려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치하는 상황에서 방정식의 특징이 어떻냐라는 것인데, 자, 일치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 보시면 L1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을 때 L2라고 하는 직선은 정확하게 포개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됐니? 방정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나타내 볼게. L1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놓을 거야. 그리고 L2도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라고 그냥 두고 가자고. 아까 똑같이.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던 거 그냥 이용해 보자. 얘들아, 너희가 보기에 이 두 직선은 완벽하게 포개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떠니라고 하시면 기울기가 어때? 같지. y절편이 어떠니라고 하시면 y절편도 같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이 상황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울기도 그리고 y절편도 다 같다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기울기가 같을 테니까 x 앞에 개수의 b가 일단 같겠지. 됐니?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y절편마저도 같아야 될 거니까 b분의 b'과 뭐가 같을 거냐면 c분의 c'까지 같을 거란 말이야. 즉 여기 있는 모든 개수의 b가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우리는 두 직선이 뭐한다? 일치한다 라고 내리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남아있는 건 딱 하나인데, 오케이? 자, 뭐가 남아있습니까? 것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남아있지.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역시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자,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을 때 나머지 녹색 직선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당연히 두 직선은 뭐 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야. 자, 우리 노란색 직선을 L1이라고 하시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식을 표현했어. 자, 녹색 직선도 마찬가지로 L2라고 이름도 붙여주시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 라는 이름으로 썼다. 자, 그러면 그려놨으니까 우리 보고서 한번 특징을 파악해보자고.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난 지금 계속 기준을 뭘로 잡고 있냐면 기울기와 Y좌편으로 계속 기준을 잡고 있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평행하다와 일치한다는 사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즉 평행하려고 해도 일치하려고 해도 기울기는 같아야 됐었어. 그러다 보니 걔네들을 좀 더 구분짓기 위해서 Y절편이 어떻습니까? 까지 따져보게 되는 거야. 그에 반해서 현재 한 점에서 만난다는 상황은 애초에 뭐가 달라? 기울기가 달라. 아시겠어?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상황에서는 굳이 우리가 Y절편이 같은지 다른지 찾아볼 필요가 없지. 이해하시니? 즉 내가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뭘 지켜주면 그만이냐면 X 앞에 개수의 B와 Y 앞에 개수의 B가 다르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얘가 한 점에서 만날지 예상할 수 있냐면 A분의 A 프라임은 B분의 B 프라임과 달라요 라는 거 하나만 찾아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울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가자. 선생님 아까 전에 한 점에서 만난다의 하나에 속해져 있는 꼴 중에 수직한다가 있다고 했었지? 자, 그럼 수직한다는 거 왜 따로 떨어뜨려 놓고 더 따져보십니까? 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우리가 두 직선이 있는데 사실 그 두 직선은 이렇게 생겨도 상관은 없긴 하나. 오케이?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냐면 수직했을 때 기울기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증명해 보고자 해. 그래서 상황을 가능한 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증명해 보려 해.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좌표 평면을 하나 두시고, 자, 만약에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이야.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mx라고 써놓을 거야. 즉 y좌편을 지워버린 모습은 내가 가능한 한 기울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겠지. 자, 두 번째 직선이 지날 것인데 똑같이 0,0을 지나면서 노란색 직선에 수직이 되게끔 직선을 하나 더 그릴 거야.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얘와 다른 건 분명할 테니까 m'x라고 놓을 테야. 현재 이 상황은 원점에서 두 직선이 수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런 뒤에 x가 1인 지점의 좌표를 찾아. 그러면 아가들아, 각각의 직선 위에 두 점에 보이실 건데 이 노란색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x는 1일 것이고 y의 값은 x에 1 집어넣었더니 m이 되겠다까지 하시겠어? 마찬가지로 녹색 직선 위에도 교점이 발견될 것인데 그 점의 좌표는 x는 1일 것이고 y 좌표는 m'이 되겠다까지 이해하셨냐? 그리고 너희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 있을 거냐면 노란색 점과 원점과 녹색 점을 지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보이실 거야. 됐어? 직각삼각형 나오면 항상 써먹는 건 언제나 피타고라스다. 따라서 현재 이 상황에서 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시켜 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원점에서부터 노란색 점까지의 거리인데 얘는 0,0이고 얘는 1,m이니까 두 점끼리 빼고 제곱하면 되지.
오케이. 따라서 1 빼고 제곱하니까 1의 제곱 더하기 m 빼고 제곱하니까 m 제곱 나올 거야. 그리고 루트를 씌워주시면 길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 길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의 제곱 가지고 하기 때문에 루트는 안 씌워줘도 상관없지.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역시 0,0과 1,m' 사이 거리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지. 루트는 동일한 이유로 안 씌웠다. 걔는 누구와 같을 수밖에 없을 거냐면 자, 위에 있는 노란색 점에서 아래에 있는 녹색 점을 뺀 거리인데 두 점은 x좌표가 같기 때문에 y좌표의 차만으로도 구해질 거야. 그래서 m에서 m'을 뺀 다음에 제곱하시면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식을 정리해봤더니 여기 1의 제곱 m제곱 1의 제곱 m'제곱 여기 전개하니까 m제곱 나올 것이고 그래서 속어. m'의 제곱 나올 것이니까 속어. 그럼 우변에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게 되는데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2배의 m 마이너스 2배의 m 얼마입니까? 라시면 여기 1 있고 여기 1 있을 테니까 2 되지. 되니? 자, 그래서 결론. m 곱하기 m'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m 곱하기 m'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얼마? 마이너스 1 되더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만약에 두 직선이 직교한다 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를 엄청나게 많이 써먹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오심을 설명해 드리다가 이런 얘기를 덧붙여 놨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지금은 현재 지금은 이게 뭐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니어서 얘들아 별거 없어 하면서 넘어갔던 것 중에 수심이라는 게 있었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에 발을 내린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걔가 뭐 특별한 성질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수심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나중이 이제 지금이지.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선에 발을 내린다는 성질을 이제부터는 직선에 서로 직교한다는 성질로 바꿀 것이고 아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도 한번 가볼게요. 이 수직한다라는 걸 다시 하나 또 설명할 겁니다. 선생님 왜 다시 하나 설명해요? 라고 하시면 우리가 사실 이 수직한다 들어오기 전에 수직한다는 내가 기울기를 mx, 그러니까 y는 mx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생님이 사실 그 전에 얘기했었던 건 뭐였었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긴 꼬라지에서는 어떻게 될 겁니까? 도 역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이번에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데 얘가 때마침 또 수직해. 오케이. 그러면 L1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 두 번째 L2라고 하는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라고 놓고 가면 되잖아. 됐어? 우리는 두 번째에서 수직한다라고 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밖에 없다 분명히 증명했어.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게 하나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데 뭡니까? 라고 하시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얘네 둘이 결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 넘어가고 b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것이야. 마찬가지로 요 직선의 기울기도 얘네 둘이 결정하지.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마이너스 b'분의 a'이 될 것이야. 자,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더니 얼마가 되신다? 마이너스 1이 되신다가 수직할 때 써먹는 유일한 성질이라고. 아셨니? 저거는 공식으로 부르기엔 좀 안 이쁘잖아. 그치? 공식으로 부를 수 있게 우리 좀 다듬어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분자는 a 곱하기 a'일 거고 분모는 b 곱하기 b'일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내가 양변에 b 곱하기 b'을 곱해버리게 되면 좌변은 a 곱하기 a'일 것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b 곱하기 b'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자, 사포시 B 프라임 넘기시면 B 프라임 넘기시면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 얼마다? 0이다 라는 사실을 도달할 수 있어. 그래서 X끼리의 개수를 곱하고 Y끼리의 개수를 곱했을 때 0이 되면 우리는 일반형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수직한다라는 결론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 조금 너희한테 힌트를 줄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식들을 증명해 드릴 거야. 그리고 이게 너희들한테 선생님의 지적 유의를 즐기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너희가 해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직접 증명해 보시고, 두 번째, 증명을 한다라고 해서 너희가 알았다고 착각하지만 알려면 선생님이 첫 번째 OT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누군가를 가상의 인물을 두시고 내가 직접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알려줄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아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너희가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을 스스로 한번 쭉 해보실 텐데 그때 은근히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거야. 어떻게 가르쳐주는 순서가 중요해. 그러니까 얘를 갑자기 증명했다가 그 갑자기 얘 가르쳐주고 한번 섞인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은 순서대로 쭉 가는 게 되게 중요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머릿속에 뭘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냐면 두 직선이 직교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거는 직선의 길게 곱시 마이너스 1이다 먼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증명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일반형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된 결과에 도달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아시겠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외워버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수요일이겠죠. 수요일 날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할 거거든. 고등학교 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어렵진 않은데 가장 계산이 들어온 건 맞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건 아닌데 가장 계산이 더러워. 막 문자가 막 활발해 막. 뭐 먼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배워갈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원방이든지 뭐든지 아폴리우스의 원이든지 막 이러면서 막 나올 건데 그때마다 매번 뭐였더라 암기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정말 공부 하나마나 한 2주 정도 지나버리면 다 잊어먹어. 아시겠지? 그러니까 꼭 반드시 순서에 따라서 증명을 직접 해보시기 바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도 한번 가볼까요? 사실 뭐 지금 당장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점점 말을 해갈 거니까 미리 좀 염두에 두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직선의 방정식, 그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연립방정식, 맞습니까? 그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두 가지가 어떠한 연결고리 갖고 있는지 보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자. 우리가 아까 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위치관계라는 이름으로 총 세 가지의 위치관계를 배웠어. 첫 번째, 평행하다라고 했던 걸 봤을 거야. 여기까지니? 자, 그럼 아가들 생각. 내가 여기 있는 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기하적 상황을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로 표현했더니, 문자로 표현했더니 뭐 이따구로 표현된다라고 하지 않았냐? 됐어?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 너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볼게. 위와 같은 상황을 기하적 상황, 즉 뭔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기하적 상황 얘기할게. 밑에 있는 상황은 문자로 쭉 표현된 상황이니까 대수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자. 즉 이렇게만 만약에 보였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아마 얘를 연립방정식, 대수적인 상황에서 연립방정식이라고 봤을 거야. 두 번째, 만약 이렇게만 봤다고 한다면 사실 얘는 그냥 직선 두 가지니까 그냥 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여기까지 했어. 근데 얘네들은 사실 엄청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너네 중학교 때 이러한 경험 갖고 있지.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반드시 x가 얼마, y가 얼마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했었어?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 언제 그랬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 쓰지 마 그냥 봐봐. x 더하기 y는 3이에요 라는 식이 하나 있고 연립하세요 라고 하면서 2x 더하기 2y는 6이에요 라는 식이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이거 아주 그냥 기똥차게 연립 한번 하려고 위에 있는 식에다 2 곱하면 되겠네. 2x, 2x, 그래서 여기 6. 그래서 빼봤더니 막 0은 0이네 이러면서 뭐였지?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상황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0은 0이에요 이런 것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애들한테 야 이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이렇게 마치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 직선은 여기는 이 직선은 여기는 이 직선과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았던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식을 x 플러스 y는 3이 아니라 x 플러스 y는 2예요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여기 있는 거 2 곱하고 2 곱하고 여기 4되니까 빼고 나서 봤더니 좌변은 0이고 우변은 뭐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0은 2하고 같지 않으니까 해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왜 이게 해가 없는 거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 직선의 기울기는 일치하는데 두 직선의 y절편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나는 교점이 없어서 해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방정식 입장에서 해가 없다 또는 불능이다 라고 말하는 상황은 기하적 입장에서는 평행하다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그 다음 상황들이 얼추 상상이 되기 시작할 것인데 그러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뜻은 당연히 방정식으로 대수적으로 표현했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두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0이라고 하는 두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많은 상황이었겠구나.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불렀던 이 상황이 기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상황이구나? 일치한다 라는 상황인 거라고. 이해하셨어? 오케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얘네들이 각각 다 뭐가 돼버리는 거야? 다 해로 인지가 되는 거야. x가 이 값이면 y가 이 값이면 되고 x가 이 값이면 y가 이 값이면 되고 x가 이 값이면 y가 이 값이면 되니까. 이해하셨니?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요거일 거야 지금. 만약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오케이?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교점의 좌표가 이 교점의 x좌표와 이 교점의 y좌표가 오케이? 두 개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두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오케이? 아까도 이제 그 느껴지니?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은 흰색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노란색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위에 있는 거를 흰색 직선이라고 하시고 밑에 있는 직선을 노란색 직선이라고 한다면 x1, y1이라고 하는 이 점은 위의 방정식의 x자리에 x1, y자리에 y1을 대입해도 성립할 것이고 밑에 자리에 갖다 대입해도 성립을 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는 방정식 입장에서 해를 구하는 행위가 기하적 입장에서는 마치 그래프의 교점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사실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버리냐면 너희 수능 때까지 두 방정식 어떠한 함수들의 근의 개수를 파악해 주세요 혹은 근이 있긴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프상 만난다를 이용하기 시작할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잘 이해했는지 조금 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순간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 35번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35번이 아니지 29번. 자, 교재 29번 문제 보세요. 자, 점은 6,-2를 지나시고요. 자, 직선 2x 플러스 3y는 3이다라고 하는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직선이 평행한 위치관계 생각해 봤더니 기울기는 같아야 되구나, y좌표는
다르겠구나. 근데 이 y절편과 다른 직선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지금 별로 쓸모있는 조건은 아니야. 그럼 난 여기서 뭐만 따낼 수 있는 거냐면 기울기가 같다는 사실만 잡을 수 있지. 그래서 얘 기울기 얼만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 넘기고 나눴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된다까지 하시겠어? 그리고 문제 다시 보니까 결국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며 동시에 6,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을 찾으세요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럼 우리 저번 시간 정리 다 했으니까 빠르게 만들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일 것이고 x자리엔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y자리엔 y 플러스 2가 들어갔을 건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오케이. 자, 31번도 빠르게 갑시다. 자, 31번 문제는 점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자, 직선 y는 자 3분의 2x 더하기 4라고 하는 직선을 주셨는데 이번에 조건을 봤더니 아까 전엔 평행하다고 그랬고 지금은 수직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너희가 아까 전에 증명해놨던 방법을 통해서 수직한다고 했을 땐 길게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길게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부호가 반대여야 되고 숫자는 역수여야 돼. 오케이? 따라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역시 또 게임 끝났지. 기울기 알고 있고 한 점을 알고 있단다. 됐습니까? 따라서 직선을 만드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자, 33번도 하나 풀어봅시다. 자, 직선을 줬는데 그 직선이 x 플러스 a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하나와 자, 여기는 이 직선이 그리고 33번에다 이런 문제 풀 때 약간 난도증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 잘 읽어야 돼. 잘 못 읽으면 문제 조건 잘못 해석해서 틀린다. 어렵진 않은데 여기는 이 직선이 뭐라고 그 다음에 써있냐면 2x-by 그 다음에 플러스 1과는 얘와는 뭐하다? 수직이라고 돼 있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수직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에 또 직선 x-b-3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뭐하대? 평행하다 이렇게 돼 있지. 얘들 가끔 난독증 있을 때 어떻게 있냐면 여기는 이놈과 여기는 이놈이 평행하다 이럴 때가 있는데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얘야. 뭐만 잘 있으니까 얘와 얘는 수직하고 얘와 얘는 뭐하다?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얘네들은 평행하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시오. 그럼 내가 지금 조건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 얘네들이 수직하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겠다? 마이너스 1이겠다.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얘네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겠다. 아시겠어? 자, 그러면 수직한다부터 써먹을게. 수직한다 해서 물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 언제나 참이긴 한데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도 알려드렸었냐면 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수직하는 조건이 뭐였어? x 앞에 거 곱하고 y 거 앞에 곱한 다음에 더했더니 0. 오케이? 그럼 봐봐. 수직하는 조건은 얘네들 곱하니까 얼마? 2. 마찬가지로 얘네들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ab. 걔가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여기서 찾겠지. 이해하셨어? 두 번째, 평행하다는 건 어떻게 썼냐면 x 앞에 개수의 b와 y 앞에 개수의 b가 같다였지. 그러면 현재 얘분의 얘라고 생각했을 때 얘 x 앞에 개수의 b는 1, 저기 x 앞에 개수의 b도 1. 얘 x 앞에 개수의 b는 부호 조심해라 마이너스 b 플러스 3. 오케이? 제 x 앞에 개수의 b는 a. 대심동. 오케이? 자, 그래 하여서 정리를 좀 하셨더니 이 식은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라고 정리가 됐어. 됐습니까? 자, 갖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오케이? 자, 갖다 대입하셨더니 2는
자, A 자리를 얘를 바꿨더니 마이너스 B 플러스 3 곱하기 B잖아. 오케이, 괜히 넘겼네. 다시 전개해서 좌변으로 넘기니까 B제곱 마이너스 3B 더하기 2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 되죠. 인수분해 보셨더니 여기가 1, 2 둘 다 부호는 마이너스 2D다. 그 말의 뜻은 B값이 1이었을 때 A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자, 뭐 여기다 갖다 집어넣든 저기다 갖다 집어넣든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으시면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 2 나오지.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값이 2였을 때 A값은 1이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잘 풀었어? 못 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 잠깐 배운 티 좀 내자고. 야, 애기들아, 잘 봐. 내가 지금 이거를 봤어. 그리고 얘를 봤다?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수학을 풀 때 제일 중요한 정말 필요한 센스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뭘 구하는지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정석적인 방법은 사실 아니어서 학생들한테 일단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답을 확인해봐야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취하는데 수학을 좀 더 빠르고 좀 더 덜 실수하고 하려면 이걸 알고 시작한 게 되게 중요해. 나 그럼 뭐 구하는 거지? 라는 거. 답지를 걔 답지한다. 문제를 다시 봤더니 문제에서 뭐 구하래? A제곱 플러스 B제곱. 느낌이 살짝 오는 게 있어? 이게 지금 딱 때마침 다항식의 연산에서 인수분해 공식 중에 있을 텐데 지금 얘를 물어봤을 때 내가 주어진 조건이 뭐냐 봤더니 A 플러스 B가 3이다와 A, B가 2이다를 준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게 틀린 풀이가 아니야. 이거 맞은 풀이야. 근데 이렇게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눈치챘던 친구는 빠르게 머릿속에서 A 플러스 B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에 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얘 제곱하니까 9, 제 2배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너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얘네들이 만날 때 되면 반갑게 한 번씩 써먹으라는 얘기야. 그래야 오래 기억나니까. 아시겠죠? 됐음. 자, 35번도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35번은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봤더니 자, 첫 번째 직선은 2x 플러스 ay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걸로 줬고 두 번째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더하기 y 더하기 a는 0이다 라는 두 직선을 줬어.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냥 뭐 앞에서 배웠던 거 증명했던 거 빨리빨리 써먹는 연습 좀 하자 이 얘기겠죠. 자,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평행하대요. 야, 지금 질문. 선생님이 직선의 위치관계 몇 개 있다고 그랬어? 총 3개 있다고 그랬어. 수직한다는 한 점에서 만난다의 한 분류라고. 아시겠어?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위치관계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내가 이거 왜 강조해 놓냐면 가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착각할 때가 있냐면 직선의 위치관계 몇 개 있어? 라고 물었을 때 평행해요. 한 점에서 만나요만 머릿속에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뭐가 슬쩍 사라져버리냐면 일치한다가 슬쩍 사라져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치하는 거나 평행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평행하다라는 거의 한 부분이 일치한다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까지 확인시켜 드렸었냐면 일치한다와 평행하다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조차 달라. 평행했을 땐 근이 몇 개였어? 빵개였었고 일치했을 땐 근이 몇 개였어? 무수히 많았단 말이야. 아시겠어? 그래서 직선의 위치관계 총 3가지가 존재한다고 항상 있지만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수직한다가 되어 있어. 자, 그럼 평행하다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라고 하시면 길기는 같고 y좌표는 다르다. 그 얘기 뜻은 x 앞에 y 앞에 개수의 비는 같고 상수의 비는 다르다. 오케이? 자, 따라서 첫 번째 2분의 여기는 a 플러스 1이 같다. 자, a분의 뭐와 같습니까? 1과. 근데 다르다. 뭐와 다릅니까? 1분의 a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등식을 찾아서 연산을 해보니까, 자, 그럼 보세요. 대각선을 곱해서 보니까 a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오시겠지. 쌤 말 잘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야. 됐어? 근데 잘 들어. 내가 분명히 얘하고 얘가 다르다고 했잖아. 왜 다른지를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일단 여기 조건식까지 써놓고 하자. 얘도 역시 똑같이 써질 거 아니야. 2분의 a 플러스 1은 같아. 누구랑? a분의 1이랑. 그리고 얘는 얘마저 같을 거야. 1분의 a랑.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봐라. a가 1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조건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값이냐면 여기 있는 주황색 네모 박스를 만족시키는 조건이야. 이해하시겠어? 여기 있는 이 결과는 얘가 참이됨을 만들어주는 조건이야.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얘는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래서 A 자리에 1을 살며시 넣어보게 되면, 잘 봐. A 자리에 1을 살며시 넣어보게 되면 얘도 1 되고 얘도 1 돼버리지. 그러면 A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얘는 평행하다 말할 수 있겠어? 없어.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 얘네 둘은 같을 거야. 오케이?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면서 얘네들은 같아지는데 여기는 이 값과 여기는 이 값은 같아지지 않잖아. 난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얘네 둘은 같은데 얘네 둘은 다른 걸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만 써야 돼. 이해하시겠냐?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일치한다의 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말이야, 정말 많은 학생들이 2차 반전식 근 2개 구해놓고 자기가 2차 반전식 근 2개 구하면 되게 여태까지 잘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 보니까 여기서 식을 멈춰버릴 때가 되게 많아. 나 다 풀었다 이러면서. 특히 어느 때가 가장 잔인하냐면 그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여기서 일로 들어가지도 않아. 합을 구하세요. 두 군의 근각에서 관계 이러면서 끝나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 여기서 몇 개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 하나만 만족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수직한다는 뭐였었냐면 x 앞의 개수에 비해 곱과 y 앞의 개수의 곱이 합이 0이다 했어. 그러면 얘네들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a 플러스 1과 더하기, 자, y 앞의 개수의 b니까 a 곱하기 1이겠네. 그래서 a를 더했더니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됐습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됐습니까? 됐지요?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